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제가 지난주에 박사님 딸이냐는 얘기 좀 들어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거절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내가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문득 든 게, 그러면은 김황진영으로 할 것인가 황김진영을 할 것인가 하다가 황금진영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박사님도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 친아버지는 피를 토하고, 저희 아버지는 또 조용히 내가 알려야지. 뉴스에 막 환율이 뭐 얼마가 되고 코스피가 뭐 2,400선을 넘어가고 뭐 붕괴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의도적이고 사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박사님? 어떤 의도가 있다고? 사실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연말이 되면 환율이 좀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지금 올라가는 거는 조금 과도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한 100원, 정상보다 100원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원상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아니라 6개월 간다. 그럼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 질문 정도인데, 이게 뭐 꼭 그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나는 조금 과도하게 뭔가 위기감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제 저 생각이고요. 다른 분들은 그것 때문에 당장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건 항상 있잖아요. 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됐다. 그럼 당장 고민하는 게 뭐 주한미군 또 이 주둔하는 비용을 뭐 2배로 올리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걱정을 하고, 뭐든지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면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러면, 불안에는 이약이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약 하시는 분, 처방전 내리시는 분. 의사는 꼭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부러워요. 돈은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이런 기회에 돈 버는 인간들이 더 불안을 조장을 해요. 그럼 우리는 불안을 조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그래야 우리도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 돈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고 불안이 해소될 거라고 믿는 나라에서, 사실 그게 1980년대에 어떤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냐면, 80년대 진짜 내가 중학생 때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되면, 또 마이카 시대가 되기만 하면 세상이 불안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건 봐요.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더 높다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돈 벌러 오는 외국인들이 1년에 거의 100만 명 수준이 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박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훌륭한 질문을 하다니. 돈을 쫓지 않으면 뭘 쫓아야 되나요? 그렇죠. 돈을 쫓아야지 뭘 쫓아요. 꿈. 오늘 꿈이라도 상담사들이 좀 그 질문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이라고 할 때 항상 내가 어릴 때 듣던 이야기는 깨멍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꿈에서 깨어나라.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꿈이 개꿈, 또 아니면 돼지꿈, 아니면 기껏 조금 그거 한 게 용꿈. 그래서 다 인간으로 사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사는 꿈을. 그러니까 이게 꿈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는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참 찌질하게 산 이야기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 꿈은 없네요. 인간 꿈. 인간 꿈이 바로 오늘 우리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가 인간임을 다시 자각하고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어떤 분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일까? 전 그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 사람의 마음을 리얼리스트다, 로맨티스트다, 휴머니스트다, 아이디얼리스트다, 에이전타다라고 할 때 이런 분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이분 사연을 한번 봅시다. 저는 새해니 연말이만 해도 저 스스로 발전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딱히 없었대요. 조금 친숙하죠? 네. 주변에서 아무리 분주해도 그저 남일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연말 연초에 뭐 사람들이 사람 만나라고 분주하고 바삐 다니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새해에는 이런 발전을 깨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인만 뭔가 뒤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삐졌어 이제. 돌아보니 짜잘한 능력도 즐길 만한 취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왜? 초식남 초식녀로 지내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욕망이 거세된 채로. 욕망이 거세된 채로. 그럼 이제 그거를 자기 성격 탓으로 넣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무작정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 망설여지고 이대로 있자니 한심한 마음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이 사연 속에서 마음이 읽히죠? 어떤 마음이 읽혀요? 얘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빨리 읽어주셔야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러게. 그걸 못 참고 정말. 아니 성질이 못하네. 끊었어. 아이 그러게요. 알아요. 순간 귀신 나온 줄 알았어요. 침묵 확 일어나가지고. 그러게. 패널이 3명이나 되니까 눈치 보면서. 네, 눈치 보고 살면 안 돼요. 많이 불안하신 것 지금 같아요. 이분 많이 불안한 분 같아요. 네. 아, 근데 왜 그거를 껄꾹 말라야 돼? 내가 그냥 딱 보면 몰라? 이런 눈빛과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어? 이 본인 사연이에요 또? 아니요. 아니에요? 이분을 알아달라고요, 학생님. 아, 이분을 아니까 내가 지금 이분 지금 심리 상담을 하겠다는데. 서로 타박하는 이 분위기 아주.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 지금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줄 때 이분은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막연하고 답답하고 선명하게 손에 잡히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막연하고 답답하고 선명하게 손이 잡히는. 로맨티스트 성향이. 그렇죠. 로맨티스트예요. 평소에도 근데 조심스러운 성격. 네, 조심스럽고 평소에 조심스럽고 낯설고 새로운 거 하는 거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말이나 새해에 대해서 뭔가 변화해야 된다, 스스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뭐 탄핵을 한다 그럼 나도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 엄청 불안하겠죠. 뭐 어차피 여행 갈 계획도 없는데도 환율이 올라간다니까 아이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뭐 돈 보낼 데도 없고 그런데도 환율 올라가는 거 걱정해. 놀랍지 않아요? 나라 걱정은 같이 하는 거죠, 박사님. 나라 걱정을 같이 하면. 아니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팔리는데 이 환율 올라가면 더 이익이 증가하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나라 걱정까지 할 여유가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나라 걱정은 나라도 걱정 못 하는데 무슨 맞아요. 나라 걱정해. 당나라도 그런데 아니고.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나이도 좀 차가나 봐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네요. 네? 안 그래요? 저 나이 안 차가는데. 나이 안 차가요? 그렇군요. 본인이 공감대를 느끼시는 건 아니시죠? 아유, 나야 나이가 아까는 차고 60짜리인데. 넘쳤어. 더 나이. 내가 아까 저랑 올해- 비슷한 연배라고 하셨거든요. 올해 40 서예요. 그러지 말아요. 죄송. 저 오늘 동생. 아 그럼요.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삐질 사람이 많아요. 아니 지금 딱 봐요. 어디를 봐서 내가 김 원장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럼요. 말라도 될까요? 네 여사님. 네. 얼마든지 말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참 자신이 조심스러운 성격에 즐길만한 취미도 없고 새로운 일 시작이 망설이고 근데 이대로 있는 걸 왜 한심하다고 느낄까요? 그러니까. 한심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기 눈에는 멋져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자기 눈에는 멋져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굳이 자책을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불만족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뭔가 남들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평균치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여기서 평균치라는 개념도 없어요. 남들 다 하는 걸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인식.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본인이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능력, 뭐 자잘한 능력, 즐길만한 취미 없는 게 낫지. 취미는 술 마시는 것밖에 없으면 그거 나라씩 그렇게 하고 힘들게 돼요. 또 어떤 분은 취미는 얼굴 뜯어 고치는 거 그걸 취미로 살면 그건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참 사실은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 하면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새해나 연말이 되면 꼭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마치 당위적으로 자기 삶에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뭐 2년에는 내가 제대로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뭘 하겠습니다. 2년 전년 하면서 지내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참 본인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그렇죠, 계속 그렇죠. 만들어서 혼자 그렇죠.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책과 자학의 심리로 이분이 참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긴 이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린다. 근데 지금 소확행을 누리시는 분 행복하시죠, 그렇죠? 제가 소확행을 누려요, 박사님. 에이 봐봐요 이제 지금 자기 인식이 안 되고 있어. 그러게요. 저 지금 대확행을 누리고 있어요. 아 대학행을 네, 누렸어요? 지금 여기 대학행은 무슨 뜻인가요? 큰 행복. 아, 큰 행복. 네. 크고 확실한 행복. 소심하긴 네, 소심하네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그대는 그러면 대학행을 누리는군요. 오, 훌륭하세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 이게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상담이라는 생각은 드세요? 근데 이분이 무작정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이 독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네. 아니 스스로를 생각해봐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연말이고 새해고 하니까. 근데 자기에 그냥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현재 상태가 뭐고 뭐를 발전시키는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삶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올해가 내년 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기분을 벗어나는 걸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니 로 표현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머리 좋으신 분이 또 너무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하고 지금 네, 싱크가 빙의가 됐어요. 그렇죠. 싱크가 너무 잘 되신 그 것 같아요. 43살 젊은 남성의 목소리를 더 듣고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갑자기 소화가 자꾸 안 돼요. 그러게
오늘 듣다 보니까 참 오늘 사는 게 심란하시죠? 김 원장님 목소리도 좀 안 좋으신데. 다음 분으로 빙의를 빨리 하겠습니다. 빠른 진도. 네.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이다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약간 어리버리하고 당황하는 느낌도 들고 사실은 입사한 지 3개월이나 됐으면 100일이 지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곰 호랑이도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정도 기간인데 입사 3개월이 된 상황에서 아내라고 쑥을 덜 먹어가지고. 그러게요. 편식이 지금, 좀 있으셨나 봐요. 아이 그걸 편식이라고 안 그래요. 이분은 지금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본인이 뛰쳐나가느냐 그 기로에 있는 그 마음을 입사 3개월 된 신입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재밌어요. 이분이 함부로 뛰쳐나갈 수 없는 이유가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매사 주눅이 든 상태인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상사에게 지적을 받을 때마다 열등감이 느껴져 괴롭습니다. 새해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분 참 웃기죠? 이 새해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분 마음속에 더 나은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일단 지적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적질을 안 받는다. 아니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지적질을 안 하면 상사는 무슨 재미로 상사 노릇을 해요? 아, 그렇네요. 상사가 없어져야 돼. 그렇죠. 상사를 제거하겠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속에 거예요. 칼을 품고 계시군요. 에이, 너무 착해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른 채로 그냥 현재 자신의 찬 처지를 지극히 찌질하고 자기가 못난 상황이라고 자책 자학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다시 우리 이분의 마음을 읽어보면 이분은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아, 이분도 로맨티스트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직장에서 근무하는 로맨티스트 분들이 훨씬 더 삶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이걸 이제 우리는 사연으로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놓은 그 질문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일까요? 사랑하기 힘들죠. 그렇죠. 계속 비교할 테니까. 그렇죠. 네. 이게 남들과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약하거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재밌는 게 남들과 비교하는 자기 자신과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구분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태, 심리 상태라고 했었냐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상태. 네네네.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인식이 안 되니까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맨티스트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로맨티스트 분들은 저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망을 참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거를 진짜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이 대단해서 사랑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조차 내가 받는 사랑도 또 비교를 하는군요. 뭐 그런 부분도 있네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더라도 그게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기도 힘들고. 역시 네. 작가니까 표현이 확실히 문학적으로 나오네요. 멋있어요. 오늘 그 황금이라는 얘기를 또 딱 들으니까 네. 마음이 블링블링해지면서 박사님 저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사실 이분을 주눅들게 하는 상사. 근데 이 상사가 나이가 좀 있으면 이분이 덜 주눅들 텐데 같은 연배거든. 근데 이분은 들어온 지 3개월인데 상사는 들어온 지 3년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지금 이분이 여러 가지로 그 한 거죠. 상사는 어쩌면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도 있었겠지만 지적이 아니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말 건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지적질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벌써 보니까 본인이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이제 여기서 혹시 내가 잘리면 어떡하네 이런 두려움도 있고 뭐 지적을 안 받으려고 더 경직된 채 그렇죠, 그렇죠. 실수 안 해보려고 그러면 더 실수를 하고 네. 상사 입장에서는 또 그게 너무 안 됐으니까 편하게 지내라는 뜻으로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또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여유 있게 한마디 던지는 게 또 그게 꽃같게 느껴져요. 이분한테는 열등감, 피해의식 이 로맨과 리얼리스트의 원단의 마음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원장님 이런 분들이 병원에 몸이 아파서 또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이명 많이 오세요. 이명을 많이 호소해요. 맞아, 이명을 호소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많이 호소해요? 소화가 안 된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다리가 붓고 뭐 혈관이 뭐 엄청 튀어나온다. 그리고 잠을 잘 편히 못 잔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이야기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기 고질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딱 보면 로맨 이 리얼인데 그래도 회사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또 잠이 안 온대. 네. 되게 무기력한데 잠도 안 온다고. 그러게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떤 상담을 우리는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상담이라고 생각하죠. 상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너가 해주는 거다. 그렇죠. 너가 잘못해서 지적질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사가 너를 지적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껴가면서 상사가 회사 생활하는 맛을 느끼는데 너는 그걸 위한 훌륭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을 반복한다는 건 아예 말귀도 못 알아먹고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을 건데. 그렇죠. 적어도 관심을 받고 뭔가 좀 발전할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관심이라면 군대에서 관심사병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관심 직원 관심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박사님? 뭘 어떻게 해요? 관심을 원하지 않아. 아니 본인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 사람 어떻게 상담해 줄 건가? 지금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상담해 주는데 마치 본인이 먹다가 맛없어가지고 던져주면서 얘따 니나 먹어라 어떡해? 이런 지금 주로 질문하신 거 아세요? 그러니까 막 열등감을 느끼시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상사에게 꼭 필요한 직원. 그렇죠. 일단 너의 존재 이유는 너는 벌써 회사에 들어와서 3개월 만에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됐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없었으면 상사가 얼마나 심심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어디 풀 데도 없고 너를 통해 가지고 아마 상사가 사표 내려고 했다가 더 남아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후배들 들어올 거고. 대개는 이제 이런 친구가 들어온 다음에 한동안 또 후배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네, 회사에서 신입사원 제대로 안 뽑으려고 그래. 상사의 스트레스 바지가 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게 게 얼마나 아니라 중요한 일이에요. 상사의 행동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걸 이게 무조건 사람들이 어디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거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못 찾을 때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늦깎이로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는 가장 막내고 또 상사한테 지적질을 받고 그것도 같은 나이에 그래도 본인이 열등감을 느끼는데 더 열등감을 느끼는데 자기의 존재 이유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거를 뭐 보통 이 위에 상사가 너 멍청이야, 너 일을 못해, 너 뭐 이 월급 도둑이야,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거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레지던트 수련 받을 때 선배님들이, 여자 선배님들이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는 말 빨리 하는 연습부터 해. 네 말 듣다 환자 다 죽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환자가 죽는 거는 이 레지던트가 말을 늦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멍청한 레지던트 의사가 약 잘못 쓰고 처방 잘못 넣고. 네, 처방 잘못 넣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진짜 에센스를 모르는 선배나 상사는 엉뚱한 걸 가지고 터집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지금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저러나 보다 네, 생각하고 맞아요.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이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또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배워간다.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갑자기 자기 인식도 같이 확 되면서 그럼요. 살아남을 수 있는 의지, 그럼요. 방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 같아요. 여기 말하는. 이미 이 사람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취업도 했죠. 뭐 그까지. 박사님 마지막 숟가락이 괜찮은데 뭘 그렇게. 아니 근데 너무나 훌륭했지만 당연한 이야기를 했어. 내가 갑자기 아니, 챗GPT가 또이말 그냥 너무나 당연한 아니 여기 이야기. 새해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되게 나이스 패스였는데 박사님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아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지방으로 발령받은 지 2달, 금방 이겨낼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적응이 힘듭니다. 이분은 금방 이겨낸다는 게 뭘 이겨낸다는 걸까요? 뭔가 낯선 곳에 온 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이겨낸다라고 표현을 한가요? 진짜 이겨내. 황금 씨. 네. 아니 아무리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우리 황금을 황금같이 봐서 황금씨 아니에요? 황금을 네. 보기를 돌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 장군님의 그 말씀에 지금 내가 황금이라고 그러는데 돌인데 지금 이 뭐에 돌려가기였어? 이런 오늘 여기 더워요. 그래서 내가 빨리 안 들어가요. 참 돌려 까기가 아니라 지금 지방으로 발령받은 지 2달 금방 이겨낼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의 마음을 읽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지방에 나라서 2달 동안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 지금 이게 말이에요 소예요. 지방으로 왜 발령을 받게 됐을까요? 바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에게 있어, 이분에게 있어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약간 실패한 느낌. 그렇죠. 인정받지 본인이 못한 밀려났다. 느낌? 네. 이게 이제 좌절감이 될 수 있고 패배감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뭐 거의 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만은 사표를 쓸 것인가. 그런데 차마 사표는 쓸 수 없어. 이분은- 결혼도 했고 서울에 있는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이분은 지방 발령 그걸 보고 나서는 회사가 너 나가라고 등 떠미는 느낌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느낌을 일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근데 뭐 나와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다녀야지 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보면 앞으로 1년은 더 지내야 하는 데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1년만 견디면. 그런데 이제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직장에서 또 여러 이 직장에서 보통 뭐 지방 본부 내지는 지점들이 있는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나이가 이제
30대냐 40대냐에 따라서 본사에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내면 진짜 너 사표 써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방 근무를 하면 보통 중앙에서 돌다가 지방에 한번 가면 다시 중앙으로 컴백해가지고 뭐 영전하고 저거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이 안 되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겨낼 수 있으려는 믿음을 가져왔는데 그게 판단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니까 본인이 적응이 힘들다는 이 한 줄 속에 담겨있는 이분의 복잡한 심정을 우리가 읽어줘야지 지금 심리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리 상담을 배우고 열심히 이론 공부를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가 이대로 상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배웠거나 상담심리, 임상심리를 전공했지만 상담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에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가 정말 내 길이 맞긴 하는 건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채로 막연히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면 저절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활동은 바로 내담자 마음 읽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마음치유사로의 도약.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은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실질적 경험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실전 상담 수련. 멘토 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수련생들의 사례도 함께 배움으로써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또한 WPI 워크숍과 사례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추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마음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WPI 전문가 과정 상담 실습에서 내담자를 만나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동안 제가 내담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수련의 첫걸음은 바로 내 마음 읽기가 먼저임. 이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 후부터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상담에 자신감이 생기니 그 어떤 내담자가 찾아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는, 아니 어쩌면 상담 일이야말로 저의 성장을 위한 저의 천직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당신이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교육과정. 당신의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지원하세요. 그 어떤 상담 대학원 과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상담 수련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마음치유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63-2440 카카오톡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친구 추가하시면 교육과정 및 특강, 세미나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이 안 되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겨낼 수 있으려는 믿음을 가져왔는데 그게 판단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니까 본인이 적응이 힘들다는 이 한 줄 속에 담겨있는 이분의 복잡한 심정을 우리가 읽어줘야지 지금 심리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수 배워갑니다 오늘. 아니 지금 황금씨 그러니까 이분이 뭘 적응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네요. 본인도 몰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본인이야 남의 일이니까 몰라야 되는데 자기 일이니까 이 모르는 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적응이 힘들다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방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든 건가, 아니면 본인이 가진 좌절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기 힘든 건가. 회사 생활 자체도 좀 지금 좀 마음 잡기 힘든가 봐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연에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네.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저만 겉도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하고 쉽게 뭐 친해지거나 쉽게 섞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가지고 이분은 결코 휴머니스트 성향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또 거죠. 로맨티스트. 그렇죠. 또 로맨티스트예요. 로맨의 리얼 또는 로맨의 에이전트로 사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이전트는 본인이 지방으로 해도 그래도 내 일을 통해서 하겠다 이래서 지방 가는 걸 수용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로맨 에이전트일 그리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겉도는 느낌 돌아올 것 같은데 집중도 안 되는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뜻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로맨 에이전트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로맨 리얼인 경우라면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인간관계, 낯선 인간관계를 속에서 본인이 적응하는 거를 문제로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이 뭐 지방으로 내려온 거에 대한 좌절감, 패배감이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거를 1년이 지나면 어쩌고저쩌고 1년은 여기서 더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는데 이걸로 봐서 이분은 로맨 리얼리스트 아니면 리얼리스트 로맨 요 성향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아내가 걱정할까 이런 사정을 따로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는 게 뭘까요? 그 지방으로 발령받은 그 배경이 여러 되는. 상황 그리고 여기 지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내한테 못한다. 왜 못할까요? 근데 평소에는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는 심각한 거라 아내가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겠다. 아, 1년 지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할까. 그러면 아내는 1년 지나고도 안 오기를 바라는 그냥 아니, 계속 오기를 지방에 바라는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온다고 했는데 못 갈. 아, 못 내가 갈까봐. 1년 후에 돌아가마라고 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내는 더 걱정을 할까봐 그렇죠. 아직 1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군요. 상당히 독특한 이런 또 마음일기를 하시는 지방으로도 발령이 나버렸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겉돌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가 너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니? 이걸 걱정할까 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써주는 아내인가요? 상당히 싸가지가 없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줄까요? 내 위기 의식이 더 큰 거죠. 남편이 어떤 상황이 있던. 근데 그 말은 네.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방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래 되면 주말 부부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주말 부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내가 걱정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한 감정적인 표현을 했을까? 아니면 주말 부부로 사는 건 뭐 3대 공덕을 쌓아야지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대할까요? 보통은 후자죠. 되게 좋아라 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아내는 사실 걱정을 하는 척하지만 지방에 계속 근무하는 걸 더 좋아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아니 지금 황금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이 힘든 처지를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낯선 지방에서 이 적응하는 거 그거 힘든 거를 털어놔야 되거든요. 그나마 아내한테 가끔 털어놨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전에 털어놨으면 그냥 털어놔요. 근데 이전에 안 털어놨는데 지방에 갔는데도 그걸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 나오겠어요? 아니 남자가 지질하게 그것도 못 참아? 뭐 이런 소리 2년이면 들으면 되는데? 그렇죠. 1년밖에 안 되는데? 남들은 3, 4년 살만 하더만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벌써 무슨 소리 나올지
본인이 짐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이분 첫째 아내 걱정을 해야 돼요? 지 걱정을 해야 돼요? 자기 걱정. 자기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걱정을 이분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 파악조차 지금 하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된다. 네. 그럼 이분의 상황은 대체 어떤 상황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할까요? 지방에 와서 오히려 열심히 일한 당신 좀 쉬면서 일해라 라고 지방에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오, 멋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속도에 맞춰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해가시면 되고. 아니요, 그리고 지방에서 내려와서 일하는 거는 지방에서 익숙하신 분들이 열심히 계속 잘 하시도록 하고 나는 여기 낯선 데니까 네.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그냥 세월을 낚는다라는 마음을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믿으시나 봐요. 이게 이분의 패착이에요. 네. 새로운 사람은 항상 새롭게 바라보기만 하면 되지 왜 다가가요? 늘 프레시한 상태로 놔둔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다가오면 감사하고 굳이 다가가서 섞여야 되고 마치 새로 왔는데 10년 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지내야 된다. 이게 착각이에요. 그럼 답이 다 나왔네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본인은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여행 갔을 때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시차 극복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뭐냐 하면 시차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생활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분이 이 뭐 본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뭐 잘 지내고 막 다가가고 그랬겠어요?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그렇죠. 그냥 항상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사에 있다가 지방으로 딱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오니까 이분한테 갑자기 관심이 확 쏠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이분이 내가 주연 배우로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하는 그 약간 오버하는 마음을 지금 가질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박사님 말씀 듣고 되게 안심되겠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항상 중요한 거는 평소에 하던 대로 조용하게 있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접근오는 사람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이 그렇게 지내면 아주 1년이 금방 지나가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후에는 피부가 뽀해져서 다시 복귀를 하시지 않을까. 살도 약간 찌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겪는 이 다양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 항상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인식,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걸 아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의 어려움, 특히 조직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반석, 또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약간 교훈되는 이야기까지 한두 마디 덧붙이고 하면 이 라이브 상담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